저는 뭐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녹음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게 바로 윤여정의 정점이다. 아니 오스카 받지 않으면 우리 진짜 오스카 보이콧 해야 돼. 오늘의 건조 특보는 윤여정 베스트 4입니다. 네. 저는 뭐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녹음돼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네. 다른 분들이 좋은 작품 뽑아주셨고 어쨌든 윤여정 배우라는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건 윤식당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있고, 이런 예능 프로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나왔다고 해서 배우라는 품격, 배우라는 어떤 오라가 희석됐느냐, 그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뽑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네. 아 근데 윤식당 스페인 갔었을 때 그때 박서준 씨하고 이서진 씨하고 같이 갔잖아. 네. 와, 스페인 10대 애들도 박서준 씨랑 이서진 씨를 보려고 아침부터 와. 식당에 오려는 게 목표가 아니야. 걔들이 그죠? 알아? 걔네들도 알아. 어떻게 알아? 이건 또 알아.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더러워가지고 나 진짜. 나는 이 그 케이팝 문화가 진짜 뭐랄까 동양인 남성의 어떤 섹스 어필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외국 가서 주목받지 못했던 건 인종 탓이 아니다. 이상하게 마무리된 거야. 제가 뽑은 윤여정의 대표작은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입니다. 아, 역시 또 야. 우리는 또 돈의 맛을 또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돈의 맛을 제일 잘 알아요? 거의 이제 바람난 가족부터 시작한 돈의 맛에서 거의 이제 그 정점을 찍었던 임상수 감독의 페르소나 역할이었죠. 임상수 감독이 저는 배우 윤여정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윤여정은 김수현의 드라마 사랑이 먹일래에 나왔던 윤여정이에요. 그 이전엔 사실 영화계에서 좀 버림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왜 이혼하면 버림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정말 그냥 여배우가 이혼을 하면 TV에 등장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한국의 40대, 50대 여배우들이 결국에는 무슨 역할로 기결한지 아세요? 다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에서 엄마, 할머니 역할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역할 외에는 더 이상 역할을 만들어주지 않기 네. 때문이기도 했죠. 그 상황에서는. 이전에 화녀나 충녀 같은 영화에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엣지가 있다라는 윤여정의 어떤 이미지가 사실은 드라마에만 계속 나왔으면 희석이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엄마 역할, 할머니 역할 전문 배우가 됐겠죠. 그래서 국민 엄마란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임상수의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임상수가 이 윤여 쌤에게 굉장히 엣지 있는 역할들을 주기 시작해요. 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바람피는 노년의 여성이라든지 혹은 돈의 맛이 그 정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한 기업에 자기 남편도 누르고 그 주변의 모든 경쟁자들 다 누르고 그 돈의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년 여성 역인데, 그런 권력의 맛에 도취해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성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보통 한국 영화에서 보던 권력에 도취해 있는 남성 캐릭터를 여성이 처음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윤여정 선생님이 이제 김강우를 침대에서 굴복을 한번 시킵니다. 그래서 김강우를 한번 자요. 그래서 김강우가 얼떨결에 당해요. 저는 그런 장면도 한국 영화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다음날 장면이 아침에 윤여정 선생님이 추리닝을 입고 아우 개운해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이거다. 이게 바로 윤여정의 정점이다. 한국에서 다른 어떤 여배우도 할 수 없는 연기다. 네, 저는 바로 그 윤여정 배우의 데뷔작인 김기영 감독님의 화녀를 꼽았는데요. 화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TBC 탤런트로 먼저 이렇게 데뷔를 했던 이 윤여정 배우가 이제 영화 데뷔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작품이 1971년 작품인데 그때 어떤 건물이 지어졌냐면 지금도 있죠. 그 종로에 가면 3일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1층짜리 3일 빌딩이 그 당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서울엔 31층 빌딩이 있대. 31층? 떨어져 죽기 편리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 유행했던 수많은 드라마들이나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이른바 그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뭐 영자의 전성시대, 정말 그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 여성들이 뭐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거나 혹은 남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면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그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네. 뭐 떨어져 죽기 좋겠네 까르르 웃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그 충격, 신선하게. 네, 신선하게 충격을 다가왔고, 저는 그 윤여정 배우가 그 당시에 그 김기영 감독님 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어떤 마성의 표현주의, 뭐 검은 피의 미학 이런 것들을 정말 올곧게 온몸으로 표현했던
배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시 그 김기영 감독님의 페르소나, 윤여정 배우를 굉장히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영 감독님이 사실 60년대 후반 정도에 조금 흥행이 잘 안 되면서 되게 주춤하던 때였는데 이 환혈라는 작품으로 다시 또 흥행 감독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서울 그 주자동에 있는 뭐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안 팔리던 흉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환여, 충녀, 그리고 환여 82, 그리고 또 육식동물로 이어지는 이 여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역시 쫙쫙쫙 나오네요, 뭐가. 저는 비교적 최근작입니다. 죽여주는 여자 이재용 감독 연출의. 봤죠. 어떻게 보면 환여가 그 윤여정이라는 어떤 배우를 선보인 작품이자 그 특징을 보여준 거고, 돈의 맛이 그 윤여정이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으로 캐릭터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보여준 작품이라면, 죽여주는 여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배우로서 윤여정이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그냥 관통한 여자, 성매매를 당하고 그리고 노년이 들어서 파고다 공원에 가서 바카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그 긴 세월을 윤여정이라는 배우 혼자 오롯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할 것 같잖아요. 그 안에는 정말 굉장히 또 따뜻함이 있는, 정말 윤여정 같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캐릭터화된 상황에서도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파고다 공원에서 성매매를 할 대상을 기다리는 그 장면 안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사람의 삶이 보여지는, 가만히 서 있는 스탠드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게 엄청난 내공을 윤여정 배우가 연기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과감한 선택이나 도전이나 무리한 연기 같은 것에도 좀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네. 정말 대담하시네. 겁낼 수 있는 소질이잖아요. 네. 도전하기 겁을 내지 힘들고. 않고 도전하고,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영화를 만든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평을 하세요. 안 하진 않으세요. 근데 슛이 들어가는 순간은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해서 내가 이 맡은 역할을 깔끔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죽여주는 여자를 보면서도 미나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 감독이 윤여정이란 배우의 에센스를 정말로 잘 가져와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구나. 결코 이렇게 막 울음이 뻥 터져야 할 순간에 윤여정으로 하여금 뭔가 감정을 터뜨리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매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윤여정의 영화들은. 윤여정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편견이 없는 대신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향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감독들과 계속 이 작품을 발전시키고 이 캐릭터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들이랑 만났을 때도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자로 노 배우를 만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게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시선 같은 것들이 모든 대화에 다 가능한다라는 거죠. 나이를 먹어가면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거죠. 윤여정 선생님은 이를테면 지금도 20, 30, 40 50대, 60대 친구들이 쫙 있고요. 과학자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철학가도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계속해서 이분은 스스로가 업데이트가 돼요. 저는 정말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윤여정 배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못 뵀어요. 특이하네요. 네. U2 내한 공연 때 엘리베이터 1층에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네. 자부심에서 자부심 느껴요. 나만 못 알아보셔. 유세암 앞에서 말 못하는 건데 배우 윤여정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아직도 섹시하다는 거. 멋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헬렌 미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나는 오스카를 받으실 때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게 제일 기대돼요. 수상 소감을 듣고 싶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네, 무조건 받아야 네. 돼요. 네. 아니 오스카 받지 않으면 우리 이제 오스카 보이콧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팔로우 끊어.